자, 이번 시간에는 5학년 1학기 세 번째 단원 규칙과 대응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교재가 있는 네, 친구들은 요 제목에 밑줄을 긋고요. 없는 친구들은 요 제목을 좀 써주세요. 자, 오늘 내가 네.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규칙과 대응. 자, 수학에서 다루는 수들은 모두 규칙이 있는 수들만 다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 배우는 자연수가 있어요. 그죠? 자연수 매우 잘 알고 있는 수예요. 1, 2, 3, 4, 5 끝이 없죠. 땡땡땡. 이 자연수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일시 커져요. 그렇지. 그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앞의 수에다가 2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자연수뿐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짝수도 볼까요? 짝수는 2, 4, 6, 8, 땡땡땡. 자, 그러면 짝수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일시 커져요. 그렇죠. 일시 커져요. 2부터 시작을 해서 앞의 수에다가 2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드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는 수만 수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은 수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규칙과 대응이니까 대응도 한번 알아볼까요? 혹시 대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대응. 일상 용어긴 한데 얘도 잘 사용하진 않죠. 그죠?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하자면 한번 적어볼까요? 노트에다 여러분 따라서 적으면서 봐주세요. 대응이라는 얘기는 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두 대상이 어떤 관계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주어진 관계에 의하여 짝이 되는 일이에요. 짝이 되는 관계, 짝이 되는 일이라고 하자. 이거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요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손으로 써야 돼요. 수학 공부는 눈으로 보는 공부를 하면 망해요.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략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그러거든요. 그럼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면서 학원에 다녀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있죠? 공부 습관이에요. 개념을 잘 정성껏 쓰고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공부 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아무리 못해도 상위 30%예요. 그 정도로 수학은 손으로 직접 쓰는 그런 공부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대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응은 그 두 대상이 대상이 주어진 주어진 관계에 관계에 의하여 대상이 주어진 관계에 짝이 되는 일입니다. 의한 짝이 되는 일. 자, 정성껏 메모를 하고 한번 암기를 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부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서 수업을 하는 건데, 수학은 대부분 공부 방법을 몰라요.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수학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여러분 그 영어 단어 외울 때 정확하게 외워요? 아니면 대충 외워요? 정확하게 정확한 외우죠. 그죠? 한번 예를 들어서 학교가 영어로 뭐라고요? 학교?
스쿨. 그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변할 수 있죠. 그리고 스펠링이 뭐예요? SCHOOL.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영어 단어를 스펠링을 정확하게 외우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변하잖아요. 수학도 그래야 돼요. 수학도 대응이 뭐예요? 그러면 두 대상이 주어진 관계에서 짝이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학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이해되고 재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부해 주기 바라고요. 자, 먼저 준비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색칠한 수에 있는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색칠한 수에 있는 규칙. 어떤 규칙이 있을까? 자, 앞의 수에 얼마를 더했어요? 플러스 4를 더했습니다. 천천히 관찰하는 거야. 앞의 수에 4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해서 규칙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의를 이용해서도 규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자, 마름모 하트 동그라미, 마름모 하트 동그라미, 마름모 하트 동그라미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빈칸에 다음에 올 빈칸에 들어갈 그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마름모, 하트, 동그라미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빈칸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구슬을 이용해서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이거 좀 메모 좀 해주세요. 이런 거를 사각수라 불러요. 사각수. 정사각형을 만드는 구슬의 수예요. 정사각형을 만드는 구슬의 수입니다. 구슬 수입니다. 이거를 사각수라 불러요. 자, 맨 처음에는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거 셀 때 가로 곱하기 세로로 세죠. 2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3 곱하기 3. 그러면 네 번째 들어갈 수는 4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각수라 불러요. 자, 이때 요거를 이제 처음 사각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피타고라스는 수학자가 피타고라스가 이런 사각수, 삼각수를 만들었거든요. 뒤에 영상에서 이제 삼각수도 보게 될 건데, 자, 여기 때 요거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자. 자, 여기에 따라서 한번 적어 보세요. 거듭 제곱. 거듭 제곱이라는 걸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거듭이라는 말은 반복하여, 그렇지, 계속하여, 반복하여라는 뜻이고요. 제곱은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듭 제곱은 뭐냐면 같은 수 또는 문자를 여러 번 곱하는 거예요.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거듭 제곱이라 불러요. 거듭 제곱. 네. 자, 예를 들어서 2를 두 번 곱해요.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인데요.
2를 두 번 곱했죠. 근데 두 번 곱한 거까지는 우리가 쓰기 편한데 만약에 얘를 100번 곱한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똑같은 수를 100번 써야 되죠. 불편한 제곱. 거야. 그래서 곱하는 수가 같을 땐 곱하는 수를 쓴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작은 글씨로 해. 아, 곱한 횟수를 적는 겁니다. 얘를 우리는 이름을 붙일 거예요. 자, 이 이름을 지수라고 붙일 거예요. 지수. 한번 적어보세요. 지수라 붙이고 이 뜻은 뭐냐면 곱한 횟수예요. 곱한 횟수입니다. 곱한 횟수. 자, 잘 메모를 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2의 제곱이라 부를 거예요. 2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2를 3번 곱해요. 그러면 2를 쓰고 그 다음에 지수를 3으로 쓰고요. 세제곱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세제곱.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세제곱. 거듭제곱. 예,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거듭제곱 메모를 좀 잘해주세요. 거듭제곱은 같은 수 또는 문자를 여러 번 곱하는 것. 자,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은 다음에 꼭 암기. 수학 시간에 배우는 모든 개념은 여러분 반드시 암기, 영어 스펠링을 정확하게 암기하듯이 나 이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대부분 아이들이 수학 개념을 대충 해요. 대충 읽어보고 문제 풉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수학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수학이 재밌어져요. 자, 그러면 이 사각수를 한번 제곱수를 표현해 볼게요. 자, 이 사각수는 제곱수입니다. 제곱수고요. 자, 첫 번째 거는 1의 제곱, 두 번째 거는 2의 제곱, 세 번째 거 3의 제곱, 네 번째 거 4의 제곱 이렇게. 이런 규칙이 있어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제곱수가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 규칙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응 관계. 자, 아까 적었듯이 대응 관계라는 것은 변하는 두 양 사이에서 한 양이 다른 양과 짝짓는 것인데 아까 적었으니까 또 적을 필요 없어요. 자, 이거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관계에 의해서 짝을 짓는 거예요. 관계에 의한 짝을 짓기, 짝짓기가 바로 대응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보통의 경우에 바퀴가 4개씩 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 한 대면 바퀴 수 몇 개? 4개. 두 대면 8개. 세 대면 12개. 네 대면 16개. 이런 관계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퀴의 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인데요. 자동차의 수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바퀴 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퀴의 수는 자동차의 수의 4배입니다.가 되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식으로 나타낼 거거든요.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자, 바퀴수 이퀄 자동차 수 곱하기 4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끝내고 6학년 수학 공부한 다음에 중학교 수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문자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바퀴의 수를 y, 자동차의 수를 x라 하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y는 x 곱하기 4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기도 해요. 자,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자를 사용해요. 식을 만들 때.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여기에 의자의 수와 팔거리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기 의자의 수와 팔거리 수입니다. 요거는 표를 그리면 좀 편리해요. 여러분 자를 이용해서 선생님처럼 한번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자, 칸을 몇 개, 4개 정도만 그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에는 의자의 수, 의자 수. 그 다음에 아래는 팔거리 수. 이렇게 써보자. 자, 의자 수가 하나, 2개, 3개, 4개, 일 때 팔거리 수를 한번 적어보세요. 표를 완성해보자. 자, 표를 완성해보세요. 자, 불러볼까요? 의자의 수가 하나일 때 팔거리 수는, 자, 하나일 때 팔거리 수는 2개, 의자의 수가 2개일 때 팔거리 수는 3개, 3개일 때 4개, 4개일 때 5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잠깐 음소거 좀 할게요. 자, 이런 관계가 있어서 팔거리 수와 의자 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빈칸을 채우면 팔거리 수는 의자의 수보다 1만큼 더 많아요. 1만큼 더 많습니다가 되겠고, 자, 이걸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팔거리 수와 의자 수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자, 팔거리 수는 이퀄 의자 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대상 사이에 대응 관계를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가 되는 거야. 팔거리 수는 의자 수 더하기를 여러분 잘 필기를 해주세요. 결국에는 공부 습관이에요.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고등학생의 70%는 수포자입니다. 굉장히 비싼 돈을 들이면서 학원에 다 다니는데 70%는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이유가 딱 하나야. 공부 습관이 잘못돼서 풀이 과정을 아예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수학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부 습관이에요.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하는 것을 노트에 정성껏 필기하는 공부 습관만 가져도 상위 30%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이번에는 개미의 수와 개미 다리의 수에 대한 관계를 볼게요. 개미의 수와 개미 다리의 수. 자, 보자. 한 마리당 6개가 있어요. 제가 또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표는 자를 대고 그려주세요. 자, 선을 하나 긋고 세로선을 칸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에는 개미의 수예요. 개미수. 아래는 다리수. 이렇게 적어보세요. 개미수와 다리수로 적고요. 개미수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점점점 일 때 빈칸을 채워보세요. 다리의 수 빈칸을 채워보자. 자, 한 마리당 다리가 6개씩 있으니까 두 마리면 12개, 세 마리면 18개, 네 마리면 24개가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개미의 수에다가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곱하기 6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한번 써보자, 식을. 자, 다리의 수는 이퀄. 여러분이 이퀄을 빠뜨리는 학생이 의외로 많은데 이퀄도 수학기호예요.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다. 값이 같다라는 수학기호니까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얘는 개미의 수 곱하기 6이 됩니다. 다리의 수는 개미의 수 곱하기 6이라는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의 대응 관계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되고요. 뭐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뭐 다리의 수를 개미의 수를 네모, 다리의 수를 세모라고 이렇게 한다면 세모는 네모 곱하기 6 이렇게 기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수학에서는 개미의 수를 x, 그 다음에 다리의 수를 y라 한다면 y는 x 곱하기 6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수학은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기호를 사용하나 똑같습니다. 사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한번 잘 관찰해 보자. 수학은 꼭 숨은 그림 찾기랑 비슷합니다. 개념만 알면 잘 관찰하면 눈에 보여요. 자, 점이 있고요.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배열되는데 점의 수와 정사각형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그 대응 관계를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보자. 자, 위에는 점의 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정사각형 수예요. 이렇게. 자, 점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을 때 빈칸을 채워보자. 자, 이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이 점은 두 직사각형의 공통변에 두 직사각형이 만나는 공통변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을 찾으면 정사각형의 수는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표를 완성한 다음에 식으로 한번 써보자. 규칙을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수는 자, 정사각형의 수는
이퀄 점의 수 더하기 2일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쉽죠? 쉬워요. 관찰을 하고 규칙을 발견한 다음에 그 규칙을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번에는 단추와 단추 구멍의 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를 이용해서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가로선 길게 긋고요. 칸은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만들고 위에는 단추 수입니다. 단추의 수고요. 아래는 구멍의 수예요.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단추의 수와 구멍의 수를 적어보세요. 단추의 수는 1, 2, 3, 4, 점점점. 자, 그러면 구멍의 수는 단추 하나당 4개씩 있죠. 그래서 4개, 8개, 12개, 16개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단추의 수에다가 4를 곱하면 구멍의 수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자, 구멍의 수는 이퀄 단추의 수 곱하기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구멍의 수는 단추의 수 곱하기 4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발견하고 또는 대응 관계의 조건 또는 규칙을 발견한 다음에 규칙을 찾고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규칙도 발견하고 식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거 한 문제만 풀고 이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자. 자, 보세요. 이 그림을 잘 관찰해봐. 자, 음소거 해제할 테니까 음소거 해제하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말해볼래요? 뭐와 뭐 대응 관계가 있는 거. 자, 하나 힌트를 주자면 책상과 의자 수입니다. 책상의 수와 의자 수. 자, 그림을 보면 책상 하나당 의자가 4개씩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좀 가려졌었네. 자, 또 다른 대응 관계가 있을까? 의자와 다리수, 의자 다리수 이렇게. 자, 그리고 그림을 보면 책장이 있는데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의 두께가 똑같죠. 그래서 책장과 책의 수 이렇게 이런 일정한 관계가 있는 두 대상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